오늘은 플룸 구조론하고 시간이 되면 마그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페이지가 27페이지예요. 27페이지. 자, 우리 앞에서 계속 탕 구조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탕 구조론이 바로 나온 건 아니고 그 전에 이론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판 구조론 만들기 전에 대륙이동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해양적 확장설, 그 다음에 판구조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발전된 과학이론이 판구조론이었는데, 지금은 판구조론보다 더 발전된 이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해서 이따가 볼 거고, 그러면 판구조론이 왜 문제였는지, 뭐가 설명이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자, 우리 판구조론에서 판 이동하는 원동력, 즉 대륙 이동 원동력 이거에 대해서 배웠죠. 멘트를 대류하는 것 때문에 판 그 위에 있던 판들이 이동한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판구조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판구조론에서 어, 판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은 지각이 있고 상부 멘틀 있고 요거를 판이라고 불렀어요. 암석권 또는 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돌고 도는 좀 말랑말랑한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판구조론에서 이렇게 멘틀 상부 부분이 암석권하고 연약권으로 나눠 갖고 배웠는데, 자, 우선 멘틀이 돌고 돌죠. 여기서 대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틀이 대류해서 멘틀이 올라오는 부분 1번이죠. 멘틀 올라오는 부분. 그래서 멘트로 올라오는 부분은 발산형 경계라고 배웠어요. 발산형 경계. 그래서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판을 움직이겠죠. 자, 두 번째 2번 위치를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여기는 어떤 부분인가요? 판하고 만났네. 파고 들어가네. 여기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에서 파고 들어가는 부분. 자, 지금 바닷속이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가 해구입니다. 해구, 해적, 해구. 그 다음 여기 요 판하고 만나는 라인은 베니오프대, 지진 많이 일어난 지역이었죠. 찬발 지진, 신발 지진. 그래서 다시 보면은 2번 위치에서는 수렴형 경계는 다른 말로 섭입하는 경계 이렇게도 부릅니다. 파고 들어가는데 이게 판이 무게가 있으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2번 힘입니다. 자, 세 번째는 1번하고 2번 사이에 1번은 해령이라 조금 높이가 높겠죠. 해저 산맥이니까. 그 다음에 해구 쪽은 낮겠죠. 그 가운데 3번에서는 자, 판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조금씩 미끌려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하는 힘이라고 판구조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판구조론의 문제점을 이제 보면은 우선 판 운동의 원동력은 방금 봤다시피 멘틀이 이렇게 대류하는데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도 있고 보존형 경계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했죠. 자, 그래서 방금 그림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문제점. 과학자들이 해령에서 멘틀 상승하는 힘을 측정을 해보니까 너무 약해요. 생각보다. 너무 약해. 그 다음에 암석권하고 연약권, 우리 평균에서 배웠던 요것들이 결합도 약하고.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치를 넣어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좀.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해령은 발산형 경계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해구가 있어요. 해구. 근데 해령이 해구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해령은 벌어지는 거고 해구는 들어가는 건데 이게 따로따로 있어야지 정상인데 해령이 해구 밑으로 들어가 버려. 해령이 들어가 버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판구조론에서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보통 우리 해령이 있고 해구가 있고 해령이 있고 해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대서양 중앙 해령하고 동아프리카 열곡대, 인도양 해령 쪽은 다 발산연근계, 발산연근계, 발산연근계.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하나가 발산하는 데가 있으면 수렴하는 데가 있고 만들어지는 데 있으면 없어지는 데 있고 이게 교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벌어지기만 하고 벌어지기만 하고 벌어지기만 하고 수렴형 경계가 없네? 그럼 멘틀이 나오고 들어오고 돌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멘틀이 이론적으로는 순환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판구조론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 우리가 앞에서 판구조론에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말고 예외인 지역이 하와이가 있었습니다. 그 하와이는 열점으로 말을 했어요. 열점. 뭐 어떤 뜨거운 지점에서 마그마가 나와서 섬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왜 예외로 열점을 뒀냐면 판구조론 설명이 안 되니까 판구조론 이론 자체 설명이 안 되니까 예외로 열점을 둔 거였어요. 즉 이거는 해결을 못하니까 그냥 예외로 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판구조론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판구조론 이 이론이 실제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건 맞지만 안 맞는 게 이렇게 많이 생겨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과학자들이 판구조론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새로운 이론을 연구를 하고 이제 한 개 또 다른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구조론에서 아예 설명이 안 됐던 이 열점에 대해서 보면은 자, 하와이 섬 밑에 열점인데 이 열점이 열점 하나가 섬을 여러 개 만들어내죠. 자, 원리는 전에 배웠다시피 용암이 올라오는데 마그마가 올라오는데 화산섬을 만들고 그 위에 있는 판은 이동하고 근데 밑에서 주기적으로 용암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섬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교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보면은 판구조론에서는 판의 경계에서만 지진 화산 활동 주로 일어나는데 이 하와이는 설명이 안 돼서 열점이라고 따로 뒀던 거예요. 그래서 다 하와이에 있는 섬들은 화산섬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면은 자, 여기 바다고 여기 해저 해양 지각이고 그 다음 밑에 멘틀 이렇게 있어요. 자, 용암이 암석권을 뚫고 올라오죠. 자, 방금 봤다시피 요게 마그마 돔 이렇게도 부릅니다. 마그마 챔버, 마그마 돔, 마그마가 고여 있는 곳. 열점에서 이게 올라와서 자, 분출을 하면 해저에서 화산 분출이 있고 대규모로 화산 분출을 하면은 물 밖으로 섬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화산섬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마그마가 물 밖으로 안 나오고 밑에서 섬만 만들어지면은 해저 화산섬이 되는 거고 이거는 물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화산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판이 이동을 해버리죠. 쭉 가고 나서 또 얼마 후에 또 대규모로 분출을 해서 또 섬을 만들어요. 그래서 열점이 고정돼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마그마가 많이 나올 때 섬 하나씩 만들어서 하와이가 여러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나라 자, 여기 보면 남한이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화산 뭐 어디 있어요? 화산. 우리나라 화산. 대표적인 화산. 우리나라 화산은 여기 보면은 제주도. 화산섬이죠. 화산섬 제주도. 한라산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여기 이쪽에 영토 분쟁하는 독도, 울릉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섬들을 보면은 한 바다에 아무것도 없는데 섬들 그냥 있잖아요. 얘네들 다 화산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화산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가 아닌데 화산 활동이 왜 여기만 일어났을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도 일종의 열점입니다. 열점. 네, 하와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얘는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 열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울릉도 있고 계속 줄줄줄줄 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 나온 열점에서 이렇게 섬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얘네들 우리나라에 있는 요 섬들도 화산섬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구조론보다 더 발전된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구조론은 판이 어? 조각조각 나서 움직인다 이거였는데 이제 플룸 구조론은 판구조론보다 훨씬 더 좀 발전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업그레이드 된 게 이 플룸 구조론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판구조론 보죠. 뭐 복잡하죠. 자, 보니까 내핵이 있습니다. 외핵이 있습니다. 멘틀이 있습니다. 멘틀도 하부 멘틀 있고 상부 멘틀 있고 그 위에 지각이 있습니다. 엄청 복잡하네요. 여기서 딱 눈에 띄게 보이는 거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걸 보니까 뭐 기둥같이 올라오네. 그죠? 파란색을 보니까 내려오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빨간색은 뜨거워서 올라가는 지역 이렇게 보면 되고 파란색은 차가워져서 내려가는 지역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플룸이라고 부르는데 플룸이 영어로 그 기둥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기둥, 파란색 기둥, 빨간색 기둥은 올라가는 기둥, 파란색 기둥은 내려가는 기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플룸 구조로는 멘틀 내부에서 온도 차이로 인해 뜨거운 거는 올라가니까 플룸의 상승이라고 부르고 차가운 거는 하강이라고 부르겠죠. 요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구 내부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플룸 구조론이에요. 판 구조론에서는 껍질만 했는데 이제 이거는 멘틀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볼까요? 자, 요거 보면은 대각선으로 있는 게 베니오프대입니다.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수렴형 경계.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자, 파고 들어가서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밑에 지각이 점점 이제 들어가서 뜨거우니까 녹은데 여기에 점점 쌓여요. 물질이 쌓여. 근데 이게 주변보다 차가우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내려가겠죠. 세 번째 그림에서 이게 내려가는 차가운 플룸이 되고 그게 밑에서 또 가열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뜨거운 플룸이 되고 이런 식으로 멘틀 전체에서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여기 보면 기둥 모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콜드라고 돼 있죠. 콜드. 진한 검은색 부분 콜드 내려가는 거. 핫이라고 돼 있는 거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내려가고 올라가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내부가 어, 멘, 멘틀의 제일 윗부분 껍질에서 암석권, 연약권 이쪽에서만 움직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깊은 곳에서부터 움직인다는 것을 연구를 하게 돼서 판구조론보다 플룸 구조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플룸이 두 가지가 있겠죠.
차가운 거하고 뜨거운 거하고. 그래서 차가운 플룸을 콜드 플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차가우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서 판 구조론에서 배웠던 걸 보면은 수렴형 경계에서 파고 들어가는 게 이제 차가운 플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멘트를 가장 깊숙이까지 쭉 덩어리가 쭉 떨어지는 게 차가운 플룸이에요. 차가운 플룸. 그랬다가 이게 차가운 게 계속 떨어졌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가열되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차가운 플룸이 나중에 뜨거워지면 또 뜨거운 플룸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뜨거운 플룸. 뜨거운 플룸. 자, 요거는 멘틀하고 외 경계에 이제 물질이 뜨거운 상태에서 쭉 올라와서 나오는데 요게 우리가 앞에서 발산형 경계에 배웠던 해령이나 열곡대나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또 그냥 올라오는 뜨거운 기둥이 하나만 삐쭉 나와갖고 열점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탕구조론에서 설명을 못했던 이 열점을 플룸 구조론에서는 뜨거운 플룸이 일부분 삐져나와서 열점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플룸 구조론이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탕구조론에서 열점을 설명을 못하니까 예외로 뒀거든. 그냥 얼버무린 거야, 얼버무린 거. 지가 모르니까. 근데 플룸 구조론에서는 뜨거운 플룸의 일부분이 열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올라오면은 뜨거운 플룸, 내려가면은 차가운 플룸. 이게 판구조론이었죠. 근데 플룸 구조론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파고 들어가는 거, 수렴형 경계, 배뇨부대 보이고 이쪽이 가는데 쭉 떨어진다. 차가운 플룸으로 돼서 쭉 떨어진다. 그 다음 뜨거워서 올라가는 거를 보면은 핫플룸을 보면 여기서 대규모로 올라가죠.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삐죽삐죽 나와서 열점 만들어지고 또 이런 데에서 갈라져서 올라가서 발산형 경계도 만들고 열점도 만들고 요거는 딱 한 가닥만 올라가고 열점이 만들어지고 대규모로 올라와서 열점이 여러 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멘틀 깊숙이에서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구조로는 이게 암석권, 연약권 그 멘틀 껍질만 돈다고 생각하면 되고 멘틀 대류와 여기 지금 플룸 구조론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돌아요. 전체적으로. 멘틀 전체가 차가운 플룸도 있고 뜨거운 플룸도 있고 다 돕니다. 자, 이거는 플룸 구조론 실험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열점 실험하는 거거든요. 자, 빨간색 잉크를 안 퍼지게 스포이드로 조용히 비커에 놓고 가열을 합니다. 이 가열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열하면은 막 색깔이 한꺼번에 빨간색으로 다 퍼져갖고 번질 것 같죠? 근데 중앙 부분 한 부분 포인트 한 부분만 가열을 시키면은 특이하게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밑에만 가열을 시키니까 잉크가 기둥 모양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플룸이 열점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잉크가 뜨거운 게 올라가니까 위에 떠 있죠. 차가운 거 아래 있고 뜨거운 거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제 나중에 물에서는 섞이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플룸 구조론 한번 봅시다. 다시 정리된 거예요. 자, 빨간색은 뜨거운 플룸, 핫플룸이라고 있어요. 핫플룸. 이 뜨거운 플룸이
열점도 만들고 이런 거 한 가닥 나온 거 10점, 뜬금없이 하나씩 나오는 거, 우리 독도, 울릉도 이렇게 만들면 10점. 그다음에 이렇게 대규모로 나오고 이런 거는 뭐 동아프리카 열국대도 만들고 회룡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핫플룸. 그다음에 차가운 플룸은 파란색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로 섭입형 경계에서 판하고 판이 만나서 파고 들어가면은 쭉 무게가 있으니까 밑에까지 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부까지. 그래서 이게 쭉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차가운 플룸, 콜드 플룸이라고 부릅니다. miles below our feet. As such, they are part of the ongoing convection processes that take place in the mantle, in which hot material from inside the Earth continuously rises below the tectonic plates, cools, and moves back down again, similar to what happens inside a lava lamp, just way more complex. Because the mantle consists for the most part out of solid rock that only behaves like a fluid over geologic time frames, these processes are of course very slow. Take millions. 파란색 선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도 1000도, 1800, 2000도, 3000도, 4000도 이거 있죠. 그래서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핵, 외핵, 그 다음에 하부 멘틀, 상부 멘틀, 지각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배우는 플룸 구조로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외핵하고 멘틀의 경계 부분에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서 쭉 핫플룸이 올라갑니다. 핫플룸. 뜨거운 여기만 뜨거우니까 여기만 당연히 녹아서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뜨거운 게 올라가서 판, 우리가 알고 있는 판, 거기를 달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와서 용암이 이제 밖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돼서 벌어지는 해령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열곡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한 포인트 부분만 나오면은 10점의 그 하와이 같은 섬들이 계속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플룸 구조로는 이렇게 올라와서 핫플룸이 돼서 만들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판 구조론하고 플룸 구조론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판 구조론은 멘틀의 껍질 정도만 보고 있었어요. 대상이 껍질. 그래서 지각하고 가장 가까운 그 지각 포함한 암석권하고 연약권 여기 멘틀 상부 부분만 포인트로 해서 여기서만 멘틀 대류가 일어나서 돌고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판 구조론이고 플룸 구조론은 멘틀 전체가 움직인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 구조론에서는 열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 했을 때 방사성 물질의 붕괴 열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돌 속에 방사성 원소라고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인데 자연적으로 열을 내는 그 물질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뜨겁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실제 플룸 구조론에서는 외액이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전달이 돼서 직접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에 대한 설명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판구조론에서 보면은 자, 우리 배웠던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플룸 구조론에서 이제 보면은 멘틀 전체가 대류를 하면서
섭입되는 하강류, 즉 콜드 플룸, 그 다음에 열점이나 저기 해령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승류가 발생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그쪽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게 내려간 게 있으면 올라간 게 있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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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 근데 멘틀 전체에서 돈다가 플룸 구조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플룸 구조론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쪽은 시험 문제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진 않고 판 구조론하고 비교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학교 나와서 계약하면은 선생님이 정리된 프린트물을 다 나눠줄 테니까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될 거예요. 오늘은 플룸 구조론 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